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드론 운용 전문가를 위한 심화 과정으로 현장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추락과 분실, 플라이어웨이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룹니다. 특히 GNSS 및 RF 신호가 단절되는 극한 환경에서의 위기 관리와 안정적인 데이터 취득 워크플로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한 조작법을 넘어 신호 음영지대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프로페셔널의 운용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위기관리의 첫걸음은 음영지대의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량 하부나 고층 빌딩 숲에서 발생하는 GNSS 음영은 위성 신호 차단으로 인해 기체의 위치 고정이 불가능해지며 드리프트 현상을 유발합니다. 둘째, RF 음영은 산악지형 뒤편이나 전파 간섭 지역에서 발생하며 조종 및 영상 신호가 끊겨 제어 불능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GPS가 없는 실내나 교량 하부에서는 비전 센서, VPS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드론 하단과 전후방 카메라가 바닥 패턴을 인식해 위치를 고정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팁은 조도 확보입니다. 어두운 터널이나 교량 하부 진입 시 센서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드론 자체 보조 조명, 억실러리 라이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 물 위나 반사가 심한 표면에서는 작동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빛조차 없는 지하 공동구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SLAM 기술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는 GPS와 조명 없이도 자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를 생성합니다. 라이다여 SLAM은 레이저 스캔을 통해 암흑 속에서도 환경을 인식하며 비주얼 SLAM은 카메라 영상 분석으로 3D 공간을 추정합니다. 진입하려는 음영지대의 환경 특성에 맞춰 적절한 센서 기술이 탑재된 기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센서가 무력화되었을 때 최후의 안전장치는 바로 파일럿의 조종 능력입니다. ATTI 자세 제어 모드는 GPS와 비전 센서 도움 없이 오직 자이로 센서에만 의존하여 수평을 유지합니다. 바람에 기체가 밀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키 조작으로 호버링을 유지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브릿지 검사 등 정밀 비행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센서 오류 시 즉시 ATTI 모드로 전환해 기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장애물로 인한 RF 신호 차단은 포지 LTE 모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종기 주파수 대신 이동통신망을 활용함으로써 기지국이 있는 곳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이나 건물에 가려져도 통신이 유지되므로 비가시권, BVLOS 비행에서 획기적인 운용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DJI의 포지 동글이나 페렛 아나피 AI 같은 장비가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LTE 망조차 없는 깊은 산악이나 오지에서는 중계 드론, 릴레이 드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종자는 지상에 위치하고 중계 드론을 높은 고도에 띄워 시야, 라인 오브 사이트를 확보한 뒤 임무 드론을 산 뒤편이나 계곡 아래로 진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징검다리처럼 연결하면 단일 기체로는 도달할 수 없는 통신 음영 지역을 극복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신호 도달 거리를 늘리기 위해 안테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옴니 안테나는 전파를 사방으로 분산시키지만 야기나 패치 같은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는 전파를 손전등처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를 통해 투과력과 도달 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조종자는 임무구역 방향으로 안테나를 정확히 지향하여 신호 집중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촬영 데이터의 음영지대를 해소하는 기술입니다. 교량상판 밑면이나 파이프렉 하부 구조물은 일반적인 하방 촬영 드론으로는 데이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를 위로 90도 꺾을 수 있는 상향 짐벌, 탑 마운티드 김벌이 장착된 산업용 기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로뿐만 아니라 기체의 하드웨어적 짐벌 구동 범위를 고려한 장비 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이나 수직 벽면은 수직 촬영, 나이딜만으로는 데이터 누락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 격자 비행, 더블 그리드 플라이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카메라 각도를 45도에서 60도로 기울여 대상 지역을 격자 무늬로 교차 비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 3D 모델링 생성 시 구멍갭 없는 완벽한 정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설정인 페일세이프 가이드입니다. 환경에 따라 로직을 달리해야 합니다. 교량 하부나 터널에서는 신호 단절 시 RTH, Return to Home가 아닌 호버링 허버로 설정해야 천장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악지형에서는 RTH 고도를 산의 최대 높이보다 50m 이상 높게 설정하여 복귀 중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설정만이 기체 추락을 예방합니다. 음영지대 진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환경을 진단하여
GNSS 음영인지 RF 음영인지 파악합니다. 둘째, 어두운 곳은 보조 조명, 장거리는 포지 모듈 등 하드웨어를 점검합니다. 셋째, 교량 하부 진입 시 페일세이프를 호버링으로 변경하는 등 소프트웨어 설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시 언제든 ATTI 모드로 전환하여 수동 조작할 수 있는 파일럿의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안전비행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거들 뿐 안전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드론 음영지대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다룬 VPS, SLAM, LTE 기술과 정확한 페일세이프 설정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현장의 난이도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전문가다운 사전 계획과 워크플로우 준수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측량에서 3D 모델링, BIM, 디지털 트원 구축까지 연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I, 로봇 시대에 드론으로 쉽게 자신만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